안녕하세요. 앞선 동영상에서 저는 노무현은 당선되기 전에 이미 저는 삼성이 구도를 보고 내세운 그런 대선 후보였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는 삼성에 의한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노무현이 이 정부 말기에 이명박에게 자신의 정권을 넘겨줬죠. 그거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이명박이라는 거는 사람은 개신교를 바탕으로 삼고 그리고 거품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노무현을 지지하던 사람도 왜 그 당시 노무현 집권 말기에는 연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발을 사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명박 세력은 개신교 세력이란 말이죠. 근데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가톨릭이 약 1200년 정도 지배를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했죠. 십자군 전쟁까지 그 수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히틀러까지도 세력까지도 규합한 것이 가톨릭 세력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하자,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세력이 나왔는데 독일, 영국을 거쳐서 청교도 세력이 미국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국에서 독립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특별히 마시는 티에 대해서까지도 세금을 부여하는 영국 그런 데서의 반발심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여러 가지로 프로테스탄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맨 처음에 미국 헌법에도 그게 명시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그게 지긋지긋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는 히틀러와 가톨릭이 어떻게 공조를 하게 됐을까? 거기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과연 독일의 기술력은 전후에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제후의 나라라는 거죠. 그 말은 지방 분권이 잘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하나로 쏠려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윗대가리를 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지방 분권이 의외로 잘 돼 있는 나라여서 그것이 이제 통일됐고 그 힘이 어떻게 보면 독일 통일이라는 그걸 원하는 갈망하는 힘이 문화적으로 강했다는 거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 이후에 히틀러 세력이 왜 가톨릭과 손을 잡았을까? 그런 의문사항이 하나 있고요. 한반도에 올라왔던 15세기에 16세기라고 할 수 있나요? 16세기에 임진왜란에 나타난 제수이교, 그건 가톨릭 세력이란 말이죠. 근데 일본을 거쳐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만주국까지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되죠. 근데 만주국에서 힘을
뭐라 그러나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사사카, 류시 사사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원하던 것은 신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수잇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카와 재단은 나중에 일본에서 그 경주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행성 산업으로 돈을 엄청 벌어서 그 돈이 다 아마도 캐톨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로마 캐톨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그 민주당 쪽의 그 자본력으로서 소로스와 손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자본력으로 그 아들이 셋 있다 그러죠. 사사카와 재단에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보는데요. 이 사사카와 신부가 될 생각까지 했다는 이 사사카와 류시 사사카가 왜 정볼 세컨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요한 교황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굉장히 친분 사이를 드러냈을까? 저는 항상 그 머릿속에 이것이 왜 그랬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하려는 것은 사실은 더민주당이 왜 그 총선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황교안에게, 개신교 집단인 황교안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작정을 한 것은 아닐까? 어떤 방법으로 그럴까? 그것에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5월 30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더불어 왜 동성애자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건가요?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국에서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인구의 한 기껏해야 2%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유럽에서의 동성애자는 그 사람들은 한국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굉장히 그 돈 때문에 자본력과 권력을 지켜야 한다는 그 왕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교황권이 더 위에가 있었지만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친인척 간의 그 결혼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어요. 그러면 DNA에 있어서의 그 좀 좋지 않은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소수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소비 능력을 가진 그런 집단, 그리고 굉장히 센시티브하다 그럽니다. 감성적으로. 그래서 예술가 집단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들의 그룹은 군인 그룹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남성 집단인데 자기의 그 성적인 만족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군인 집단도 똑같죠. 그래서 동성애가 그 집단들에는 굉장히 다른 집단보다 많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수잇 집단이 지금 정부를 굉장히 종교 집단으로서 서포트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그거는 알려진 사실이 있죠. 뭐 꼭 드루킹이 얘기했다고 제가 그거를 믿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 현실에서 만약에 개신교 집단한테 정권을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성애라는 코드로 지금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것을 반대하는 게 개신교 집단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 문화에는 그게 맞지가 않다. 그리고 그거 끔찍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80%, 그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80%가 반대예요. 동성애 반대. 이 사람들이 80% 안에 모두 개신교 신자들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그 성경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더라도 그 신이 굉장히 반대하는 게 동성애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동성애를 굉장히 서포트를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흥미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유대교를 믿는 집단이 더 많겠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제 자본력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이 또 많이 이스라엘에 있겠죠. 서포트를 하거나. 그런데 이제 점차로 이제 영토가 확장되잖아요. 영국이 주도가 돼서 인정을 해주지만 영국 자본이라는 게 유대 자본의 굉장히 탑에 가 있는 자본, 은행 자본이 영국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뭐 벨포아 선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영토를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까? 굉장히 의문점이에요. 왜 그렇게 리버럴할까? 근데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성경을 입각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의 일부는 뭐 이스라엘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동시에 동성애는 또 반대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추진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아니, 이런 모순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당이 한 7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순 속에서 굉장히 그 부패한 사람이 계속 이끌고 있고, 뭐 이런 생각하기 힘든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게 또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일단은 동성애를 추진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구 감축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이 제수의 집단에서도 동성애를 뭐 신부 집단들이니까 밀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문제가 되니까 뭐 신부의 일부를 그 제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도.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인구 감축을 위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80%란 말이죠. 차기 총선에서 그냥 지지하는 얘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밀어준다는 것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차기는 황교안이 한테로 그냥 밀어주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단마진을 통해서 병역 비리까지 한 사람이고, 삼성을 밀어주면서 뭐 일본 자위대를 용인하겠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라이트적인 발언도 하고, 삼성 친화적인 발언도 하고, 개신교 친화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 이런 사람을 차기 그 수장으로 지금 밀어주자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